성장률도 상당히 높고요.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풀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소속은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주로 10년 동안 제가 이제 현업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에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한 20편 정도 반도체 분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책도 반도체 관련해서 2권을 썼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다시 돌파했다가 예. 또 약간 6만 9천 얼마 이렇게 해서 머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수주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때 며칠 전에.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이후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파운드리 분야에 지금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경계현 사장님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파운드리 사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메모리는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이 넘버원이라고요. 지금 40%가 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저항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간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50% 이상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예, 상당히 지금 뭐 10% 내에 약간 넘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TSMC 따라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따라잡을 수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한 40, 50%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 3, 4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주가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 TSMC를 따라잡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 LSI 사업도 지금 불과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2030년까지 10%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최소한 뭐 지금 한 몇 프로에서 5%, 10%만 간다래도 엄청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또 시장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성장률도 상당히 높고요. 하기 때문에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너무 이제 클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도 반드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너무 이익률이 낮아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많을 때는 50%가 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40%는 됩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1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너무 낮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성이 포커스하고 있는 게 뭐냐면 EUV 공정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는데 이쪽은 이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률도 높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다소 시간은 좀 걸릴 수 시간은 걸립니다. 바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경계현 사장님께서도 5년, 빠르면 5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2028년입니다.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2025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25년?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보시면 이제 2나노 반도체가 이제 양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TSMC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경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인텔도 그때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어느 정도 삼성이 앞서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GA 방식을 먼저 했잖아요. TSMC는 아직도 핀팻. 네. 이번 2나노 때부터 이제 GAA 방식을 도입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가지예요. 뭐냐면 일단은 차이를 그때 이제 벌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수요를 자체는 TSMC를 넘어섰어요. 3나노 공정에서도 지금 수요를 보시면 이제 삼성이 60% 이상 나온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TSMC는 한 55%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2025년도가 되면 그때 이제 TSMC가 양산을 만약에 이제 딜레이 해버리면 상당히 그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삼성에. 네. 그래서 만약에 2026년 이렇게 이제 양산이 딜레이 돼가지고 늦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격차를 더 벌 수 있는 거죠. 삼성이. 그러면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번째 뭐냐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분명히 TSMC는 핀팻에서 GA 방식 바꾸면서 이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똑같이 이제 TSMC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10% 20% 이거밖에 안 나온다면은 삼성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이를 상당히 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2028년도 이제 또 두 번째가 기회가 되는데요. 그 기회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1나노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1나노 때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먼저 이제 삼성이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율에서 또 앞선다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8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 파운드리한테. 예. 그 어떤 회사가 예. 일을 사업 활동을 벌일 때 그 산업의 미래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고 있죠. 예. 그 있죠. 안에 이제 주요 플레이어 2등으로 들어가 있는 예, 예.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삼성도 마찬가지고 TSMC도 파이 자체가 커집니다. 그 매년 보시면 파운드리 시장 성장성이 1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EUV 공정, 7나노 언더대 공정들은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2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파이가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2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도 커지고 그다음에 마켓시어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잘하면, 물론 잘하면. 네. 예. 그렇군요. 그럼 또 주가는 또 선반영할 수 있고 예, 충분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요즘에 디램도 예, 예. 재고나 이런 것들도 그것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시적인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좋아지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보시면 디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 되면 이제 대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게 되면.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징조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리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이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PC라든지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불황이잖아요. 지금 돈을 안 써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도 올해 바꿔야 되는데 뭐 내년에 좀 좋아지면 바꾸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영향이 있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그 기대 심리가 경기가 좀 좋아져야만 사람들이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군요.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그거 디램 부분 또 이제 예. 호재가 좀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제 익숙한 HBM 같은 것도 상당히 시장이 좋죠. 그 HBM 같은 경우는 예. 이게 TSMC가 예. HBM을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HBM을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TSMC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TSMC가 HBM하고 그다음에 GPU를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2.5D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먼저 맡기고 SK 하이닉스가 또 TSMC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했겠죠.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TSMC로 보내는 거죠. HBM을.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누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주문을 넣겠죠. SK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TSMC로 보내겠죠. 그래서 보내면 이제 TSMC가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GPU는 또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TSMC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HBM을 같이 이제 패키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GPU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GPU는 지금 이제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요. 음. 제조는 TSMC가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근데 거기 패키징을 하려면 HBM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HBM 부분만 이 삼성이랑 마이크론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 이제 SK 하이닉스가 먼저 양산했어요. 삼성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잘 못 본 거예요. 이게 커질 거라는 예측을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 말에 이제 HBM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됩니다. 그럼 HBM에 쓰리가. 수요가 넘쳐가지고요. 예, 예. TSMC가 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 있는데 GPU가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TSMC가 지금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 예. 패키징의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BM하고 GPU는 있는데 이걸 패키징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패키징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HBM은 안 딸리는 거고. 그거는 문제 없죠. 아.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캐파가 안 되니까 아무리 뭐 많이 갖다 줘도 못 하는 거예요. 네, 패키징이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그 늘리는 시점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패키징을 하고 다시 엔비디아에게 넘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또 GPU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도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 주문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번에 받은 게 뭐냐면 그 삼성이 이제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TSMC처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H큐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I큐브라는 게 있어요. 네. 요번에 하는 건 이제 I큐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GPU에 HBM을 옆으로 놔가지고 이제 패키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i큐브 뭐 4다 그러면은 HBM이 4개가 옆에 들어갑니다. 2개 해가지고 4개가 들어갑니다. 8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8 같은 경우에는 i큐브 8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삼성이 맡은 거는 그 패키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HBM 만들고 있잖아요. 메모리 사업팀에서.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턴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그 GPU를 생산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TSMC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캐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또 그걸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은 GPU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모두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이제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건데 모든 걸 일괄적으로 턴키로 한다라면 엄청난 메리트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노력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나중에는 고려하지 않을까. GPU까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엔비디아 GPU를 맡았다가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생산 안 하는 거는 예. 뭐 수율의 문제였던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로 보시면 그 패키징이라든지 삼성보다는 이제 TSMC가 일단 낫죠. 예,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이쪽에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역량을 많이 갖췄어요. 수율도 많이 올라왔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맡길 만한 수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HBM 시장 점유율은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예 보시면 네. 작년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높았어요. 50%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40%, 나머지 10%가 마이크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 보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SK 하이닉스가 53% 약간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비슷하고요. 왜 그러냐면 HBM 같은 경우에 3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HBM3를 지금 이제 올 말에 이제 양산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샘플 테스트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뭐 5년 이상, 3년 이상 간다면 아마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GPU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키징 능력이 기본적으로 삼성보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의 어떤 그 테크닉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그쪽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더 복잡합니다. 패키징 자체도 하기 때문에 더 하이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훨씬 더 앞서 있죠. 패키징도. 그다음에 또 GPU도 생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인치 파운드리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8인치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중국향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작년에 이제 인수한 키파운드리 이것도 이제 8인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미국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고 있는데 이제 8인치이다 보니까 첨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EUV 공정은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거는 뭐 예. 회사의 그런 전략이라든지 뭐 재무적인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뭐 있기 일단은 때문에.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하려면 음. 기술력도 높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음. 근데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능력이 되죠. 하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원래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UMC 같은 경우도 고려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회사 어떤 뭐 자본금이라든지 능력에 비해서 너무 하이테크인 거예요. 하다 네. 보니까 포기를 한 거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있고 인텔이나 뭐 TSMC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 하나만 해도 2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NA 장비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장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HBM 이쪽은 그래도 수율이 잘 나오나 보네요. 삼성전자가. 예, 뭐 잘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메모리 쪽은 워낙 그 수율 자체가 좋아요. 워낙 좋아서. 삼성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메모리 수율이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그쪽이 예, 좀 그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도 두각을 예, 나타낼 그럴 것 가능성이 같아요. 높다.